하나, 둘, 셋, 토비. 안녕하세요, 찰칵입니다. 오늘은 캐논 F1의 사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 캐논 F1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캐논 F1 필름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은 스파이더맨의 피터 파커가 쓴 점이랍니다. 영화를 보시다 보면 여러 장면에서 스파이더맨이 F1을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가로등에 거미줄로 F1을 고정해 놓고 셀프 타이머로 찍는 장면이죠. 영화 속 피터 파커가 쓴 F1은 뉴 F1입니다. 뉴 F1이 뭐냐고요? 캐논 F1은 총 3종류가 있습니다. F1, F1N, 뉴 F1이죠. F1에서 후기형인 F1N으로 가면서 ISO가 1600에서 3200으로 늘어났고 그 외 여러 가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있는 F1은 ISO를 1600까지 설정할 수 있는 F1 초기형이죠. 그리고 뉴 F1으로 넘어가면서 A 모드가 생겼습니다. 물론 감도도 6에서 6400으로 많이 늘어났죠. 여러 달라진 점이 많긴 하지만은 달라지지 않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F1이라는 이름이죠.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캐논 필름 카메라 F1은 바로 F1 초기형입니다. 먼저 간단한 사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배터리를 넣어줘야 됩니다. 배터리는 지금 LR625라는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배터리를 넣어주고서는 이 배터리 덮개를 이렇게 잘 닫아주시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필름을 넣어줘야죠. F1의 필름백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이 은색 릴리즈 버튼을 눌러주시고 필름 리와인드 크랭크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F1의 백커버를 열 수 있습니다. 필름은 필름 팁을 F1 스풀에 홈에 잘 꽂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프로켓에 필름의 스프로켓 홀이 잘 걸리게 해주신 다음 백커버를 닫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레버를 돌려서 바로 사진을 찍으실 수 있죠. 장전한 필름에 맞게 필름의 감도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필름 감도 세팅링을 들어 올리시면 지금 400이라고 있는 숫자가 800 그리고 1600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필름 감도를 설정해 줄 수 있으십니다. 저는 400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렌즈를 장착을 시켜줘야 되겠죠? 카메라 커버를 열어주시고 렌즈를 체결해 주실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빨간 점을 맞추신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을 찍기 위해 와인딩 레버를 감아주시고 여기에 있는 뷰파인더를 보면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뷰파인더에 있는 노출계를 확인하면서 조리개와 셔터 속도 값을 조절해 알맞는 노출을 맞춰주신 다음에 셔터 버튼을 천천히 눌러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죠. 카메라 사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는 게 어려울 뿐이죠. 하지만 이렇게 카메라 사용법을 잘 숙지하신다면 원하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원하는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캐논 F1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즈를 다시 해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를 해제시켜 줄 때에는 여기에 있는 릴리즈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렌즈를 해제시키실 수 있죠. 캐논 F1의 앞면입니다. 여기에는 다목적 레버와 미러락 레버 그리고 이쪽 안쪽에 렌즈 체결 레버, 렌즈 속도 조절 핀 레버가 있습니다. 만약에 셀프 타이머를 사용하실 때는 이 다목적 레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이렇게 L에 위치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셔터 릴리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진은 10초 뒤에 찍히게 되죠. 참고로 F1은 미러락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키 미러 현상으로 미러가 올라가 있는 건 아니고요. SLR 카메라들은 여기에는 이제 미러가 올라가는 충격으로 카메라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미러를 미리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 거죠. 참고로 뷰파인더에서는 까맣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뷰파인더 내에서는 여기에 있는 미러를 통해 그리고 위쪽에 있는 뷰파인더로 빛이 반사되면서 보이게 되는 원리거든요. 캐논 F1의 윗면입니다. 필름 리와인드 크랭크, 카메라백 안전 버튼, 펜타 프리즘, 필름 감도 세팅링, 타이머 셔터 잠금 레버, 셔터 릴리즈 버튼, 필름 와인딩 레버, 셔터 속도 다이얼,
내장 노출계를 위한 수광 윈도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뷰파인더, 즉 펜타프리즘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펜타프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교환 가능한 건 4개가 있습니다. 서버 2 파인더, 부스터 T 파인더, 스피드 파인더, 웨스트 레벨 파인더가 있죠. 어떻게 이 펜타프리즘을 교환이 가능하냐면 이 카메라 옆쪽에 이렇게 버튼이 조그만한 게 2개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손으로 눌러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시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펜타프리즘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펜타프리즘을 착용하실 때는 이쪽에 있는 홈에 그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밀어주시면 되죠. 여기에 있는 셔터 잠금 레버로 카메라가 와인딩이 되어 있더라도 셔터 릴리즈 버튼이 눌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와인딩 한 채 카메라를 보관할 때는 셔터 잠금 레버를 L로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버를 A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카메라를 찍으실 수 있죠. 셔터 속도 다이얼로 2000분의 1초부터 벌브 모드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만약 충분한 노출을 위하신다면 벌브 모드를 사용하셔야 될 텐데 이때 오랫동안 촬영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벌브 모드로 셔터를 눌러놓고 잠금 레버를 L로 위치시켜 놓는 거죠. 이러면 다시 잠금 레버를 A로 돌려놓기 전까지는 이렇게 미러가 올라가 있으면서 충분한 노출을 받게 됩니다. 한번 A로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필름실을 열 때는 이 필름 리와인드 크랭크를 들어 올리면 되는데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캐논 A1과 다르게 이쪽에 안전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른 채로 필름 리와인드를 크랭크를 들어 올려야 이렇게 필름실을 열 수 있게 되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필름을 장증시킬 때는 필름의 필름 팁을 이쪽에 있는 필름 스풀에 잘 꽂아주시면 되고요. 저도 가끔, 정말 가끔 방심하다가 필름을 한 롤 날리게 될 때가 있는데요. 필름이 필름 스프로켓에 감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감아 보시고 잘 감긴다 싶으면 필름실을 이렇게 닫아주시면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물론 고수님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지만 필름 한두 컷 날리는 걸로 한 롤 날리는 것보다는 나으니 저는 지금은 이렇게 필름을 감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필름을 감았었습니다. 캐논 F1의 뒷면입니다. 플래시 오토 컨트롤 뷰파인더가 있습니다. 뷰파인더 안에서는 캐논 F1의 내장 노출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플래시 오토 컨트롤을 ON으로 위치시켜 사용하시면 되죠. 내장 노출계는 렌즈를 통해 받아들이는 빛을 이용해 노출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착용 후 조리개를 조절할 때마다 그리고 셔터 속도를 조절할 때마다 현재 노출을 가리키는 원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적정 노출을 만들 때는 노출 정도에 따라 움직이는 바늘과 원을 일치시키면 되죠. 참고로 셔터 속도 다이얼이 벌브 모드에 있을 때는 내장 노출계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캐논 F1의 옆면입니다. 플래시 소켓이 있고요. 이 플래시 소켓은 외부 플래시를 쓸 때 사용하게 됩니다. 캐논 F1의 아랫면입니다. 필름 리와인드 버튼, 삼각대 소켓, 배터리 챔버가 있죠. 배터리 챔버는 이렇게 동전으로 여시는 게 편합니다. F1의 배터리는 LR625를 쓰시면 되는데 이전에는 1.35V의 PX625라는 단종된 배터리를 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단종됐기 때문에 LR625를 쓰시면 되죠. 참고로 이전 배터리는 1.35V였지만 지금 배터리는 1.5V라는 것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필름을 다 썼을 경우이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필름을 감아야 할 때 이 필름 리와인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F1의 윗면에 필름 리와인드 크랭크를 여기에 있는 화살표 방향대로 감아주시면 되죠. 언제까지 감아주시냐? 감아주시다 보면 어느 정도 필름의 장력이 없어질 때가 생깁니다. 그때 다 감겼다는 뜻이고 이때 필름실을 열어서 다 감은 필름을 이렇게 빼주시기만 하면 되죠. 캐논 F1의 배터리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하실 때는 먼저 셔터 속도를 이렇게 200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래시 오토 컨트롤을 C로 맞춰주시고 뷰파인더를 확인하시면 되죠.
만약에 미터 바늘이 미터 인덱스에서 흔들리면 충분한 배터리가 있는 거고, 바늘이 미터 인덱스 아래에 있을 경우 배터리를 갈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캐논 F1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용한 필름은 코닥 울트라 컬러 필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감도 400짜리 필름이죠. 물론 이것도 유통기한이 지난 오래된 필름입니다. 감도는 100으로 투스탑 노출 오버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입니다. 멀리 푸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널리 쓰이고 있네요. 영흥 수목원의 곰돌이 푸입니다. 손에 묻은 건 DDONG가 아니라 꿀입니다. 허니가 반대로 적혀있는 꿀단지를 안고 있는 푸입니다. 조금 어두워졌다고 바로 이렇게 빨간 마젠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오래된 필름 때문인지 진짜 70년대에 찍은 필름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노이즈가 많이 꼈습니다. 인생 큰 도전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엄청 큰 미끄럼틀에 용감히 올라갔죠. 하지만 미끄럽지 않아 그냥 걸어 내려왔다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영흥 수목원의 정조효원에 이런 멋들어진 인조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에 정자와 하늘을 반사시켜서 찍어봤죠. 숨은 와이프님 찾기입니다. 저기 멀리서 투어 던지기를 하고 있죠. 이 지푸라기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꽁꽁 숨겨놨을까요? 봄에 한번 더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천명월 주인 옹이라는 한자입니다. 만개의 개울을 비추는 것은 하늘에 떠있는 달이라는 뜻이죠. 여러 정자의 현판으로 많이 있는 문구인데 정조대왕님의 호이기도 합니다. 영흥 수목원의 실내입니다. 계단 옆에 계단식으로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죠. 파란 하늘과 그다음에 가운데 갈대를 놓고 찍어봤는데 다음에 더 좋은 구도로 찍어봐야겠습니다. 탁 트인 곳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죠? 요즘 호수공원 참 많은데 산책하기 딱 좋은 광교 호수공원입니다. 윤수를 찍고 싶어 했지만 노출을 잡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때 써니 16룰을 까먹은 것 같아요. 벽에 그라비티가 되어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통 영어로 되어 있는 그라비티가 많은데 한글로도 되어 있으면 멋있을 것 같네요. 코알라 파이입니다. 호주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데 물론 파이에 코알라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미트파이죠. 떡볶이도 팔길래 같이 먹어봤습니다. 떡볶이에 미트 소스가 들어가 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코알라의 철자는 KOALA인데 여기에는 K가 2개가 있습니다. 코알라 파이네요. 하늘이 정말 파랬습니다. 그래서 알전구와 건물들 그리고 하늘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전에 불리한 올림푸스 팬디는 아직도 조립을 못했습니다. 물론 문제점은 해결했는데 노출계에서 테플론 선이 떨어져서 납땜을 해야 하죠. 인두기를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아직까지도 조립 못한 저의 올림푸스 팬티 사진입니다. 주말에 화성행궁 가면 사람이 진짜 많은데 바람이 많이 불 때 가면 연날리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캐논 F1으로 찍은 사진들 어떠셨나요? 저는 스파이더맨이 왜 이 카메라를 선택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물론 스파이더맨이 사용한 카메라는 뉴 F1이긴 하지만요. 저는 그럼 또 다른 필름 카메라와 사진에 대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